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의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아리조나주라고 하는 주에서 그 무인 택시가 지금 런칭을 했어요. 사실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연구를 하던 거였으니까, 실리콘밸리에 살고 계시면 한 5년 전부터 그 자동화 돼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는 차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무인 자동차를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그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그 무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그 실리콘밸리 길거리에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그런 무인 그런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중이었던 거야. 막 데이터 컬렉션 하면서 이게 정해진 루트대로 잘 가는가.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뭐 무인 자동차 서비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개인용 전기 자동차에 무인 드라이브 서비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택배랑 택시 자동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혼자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에다 앱으로 택시를 콜하면은 무인 자동차가 와가지고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 목적지를 스마트폰으로 주소 입력하면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신용카드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배달에서부터 트럭, 뭐 물류 다 자동화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신호탄으로서 이제 시작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 다음에 저쪽 피자 가게도 제가 최근에 동네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피자가 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다음에 앱에서 내가 먹고 싶은 피자 사이즈,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선택하고 토핑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다 정해요. 그 다음에 주문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시간으로 시계가 떠요. 그래서 뭐 10분 후에 뭐 픽업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딱 뜨면서 그 시간이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빵이 되면은 그 피자 가게 도착하면은 피자가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피자를 픽업하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그 안에 로봇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손님이 오면은 손님 뭐 주문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존 도라고 하면 존 도입니다 하면은 존 도씨 뭐 라지 무슨 피자 시킨 거 맞죠?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전달해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엔 얼굴 마담인 거예요. 스마일. 그러니까 기계가 그 이족 보행하는 로봇가 와가지고 피자 건네주면은 이게 좀 뭔가 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웃음을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거 픽업하면서 피자 가게 안을 봤더니 로봇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사실 반죽하는 거 로봇이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죽을 동그랗게 펴는 거 로봇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위에 이제 기본 토핑을 로봇이 다 뿌려주고 그 로봇이 그걸 오븐으로 자동으로 넣습니다. 사실 이거 반도체 공장에서도 똑같아요. 반도체 공장도, 반도체 팹에서도 웨이퍼를 예전에는 사람이 들고 다녔거든요. 공정과 공정 사이를. 근데 이제는 그 로봇가 들고 다니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피자 가게도 그렇게 자동화가 된 거죠. 자동차 공장도 다 그런 식으로 자동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이런 트렌드는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일을 계속 자동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삶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택시도 사람이 운전 안 하고, 피자 만드는 것도 사람이 안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는 근데 커피숍 같은 거는 아직도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식이 커피는 카페에서 이 바리스타가 손으로 해주는 그
그 맛으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은 미국은 이제 기술이 있어도 커피숍은 자동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제가 최근에 한국 여행 갔는데 한국에 무인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치 스크린에다가 주문하면은 로봇이 알아서 커피를 다 제조해가지고 줍니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제조업, 뭐 서비스업 다 로봇이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앞으로 연봉이 더 올라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고 컴퓨터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연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사람이 일자리가 대치되고 그 자리를 컴퓨터가 대체하게 되는 거니까 컴퓨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런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한번 사놓으면은 인간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박사학위를 전공하고 엔지니어링, 뭐 반도체나 인공지능, 컴퓨터 쪽으로 전공한 사람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세상이 오는 거고, 이 뭐랄까 저교육층의 마지막 보루였던 택시기사가 이제는 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택시기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많은 교육을 받지 않고도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택시회사 취업하는 거였거든요. 택시회사, 버스회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마지막 보루로서 남아있는 게 이제 택시기사, 버스기사, 트럭 운전사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게 다 기계로 대체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제 20대 알바의 마지막 보루가 이제 뭐 피자 가게, 햄버거 가게 이런 데서 주방에서 패스트푸드 만드는 거 뭐 이런 게 20대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기술이 없고 아는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알바였는데 그런 알바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졸이나 전문대 미만의 학력을 가진 저기술 노동자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공학 박사 혹은 공학 석사 정도 많이 공부한 컴퓨터 인력들은 수요가 더 많아지고 연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양극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사실 지금도 양극화잖아요. 지금도 그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더 심화가 될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뭐냐면, 자 봐봐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전문대나 고졸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그 공학 박사나 공학 석사들이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졸이나 전문대 졸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능력을 키워서 본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진짜 똑똑한 게 그것보다 인공지능은 항상 효율을 추구하거든요. 컴퓨터는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여서 최대한의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리즘적으로 항상 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솔루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전략보다는 인공지능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그 사회의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미디어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인공지능이 그 자본주의를 미워하도록, 그리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랑하도록 그런 좌성향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그 일으키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성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원망할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즉 우성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런 사회 변화에 대놓고 좌성향의 드라이브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진짜 못됐죠. 진짜 못됐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핵심에 있는 거는 인간의 심장이 아니에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은, 인공지능 기계잖아요. 최소한의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서 최대한의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서 변화하는 시대에 바꾸는 것보다 당장 돈 벌 때는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을 때 계속 인간들에게 좌파진보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방송을 계속 보면은 개인 방송은 계속 여러분들을 좌편향시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계속 쓰면은 여러분들을 계속 좌편향시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회는 결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로 사람을 계속 몰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지면 인간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인간의 그런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자신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디스토피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이 변화하는 인공지능이 주는 산업 구조에 맞춰서 본인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쪽으로 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컴퓨터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진짜 막장입니다. 이제는 뭐 택시기사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다 인공지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해해주면은 인간은 놀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세상에 왔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면서 인간은 놀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절대 인간은 그렇게 다른 인간에게 돈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은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될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게 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좌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안 되고요. 항상 그 우성향으로 살면서 변화하는 시대를 매와 같이 매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편향당하지 않는 정신세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주고, 그거를 통해서 정신세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좌편향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시대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적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좌파에 빠지지 말고, 왜냐면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좌편향 시킬 거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준비된 인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